뜨거운 돌직구들이 스튜디오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 탓 없었던 용산은 달라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 지도부 내에 쇄신 경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민심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당 지도부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비판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봤는데 여당 최고위 일각에서 선거 패배, 충격적인 선거 패배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냐라며 임명직 전원 사퇴하라 라는 강한 요구를 김기현 대표에게 최고위 일각에서 제기를 한 걸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걸 자중질환이다로 보도하고 있기도 하고 일각에선 쇄신과 책임의 문제를 두고 지도부 사이에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지도부 쇄신책,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 방안 검토, 지도부 인사 A, 위원회로는 혁신 부족이다, 보다 적극 책임져야 된다,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건의.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냥 건의가 아니라 거의 강력한 요구.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당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지도부 인사 B,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도 버텼다. 우린 너무 저자세다. 그러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위원회 출범으로 그냥 가자. 상당히 뜨거운 격정적인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네. 최영도 의원은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취재했는데. 그게 그런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그날 새벽에 이 참담한 심정 그리고 분골 쇄신의 각오를 밝혔고요.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또 한 사람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 모두 우리가 내 탓이라고 다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게 내 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제 선거, 우리 선거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6개월 이내로. 그것이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상황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아마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그 말로 그냥 쉬운 말이라든가 또는 몇 가지 제스처로 모면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는 말로서 일하고 우파는 일로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저는 큰 우리 프레임, 그동안 프레임이 워낙 민주당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저는 거짓 뉴스까지, 허위 조작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또 우리 당 전체 심지어 부자 감세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경제학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할 때 너무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말로서 많이 대응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을 정말 우파와 국민의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빚과 적자와 많은 그 부채를 안겨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해내는구나 하는 일로서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은 말로서 감당하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부에 최고위 내부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보다 크게 더 큰 참담한 심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로서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도부 사퇴는 그 김기현 대표가 선을 그었고 당 일각에서도 지도부가 사퇴할 건까지는 아닌데 아까 봤던 그냥 위원회 발족으로 소위 마치 이제 그냥 뭉개고 가려는 듯한 것은 안 된다라는 걸 이 당 대표와 또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지금 격론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해야 된다 정도면 꽤 큰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 부총장, 당 대변인들 싹 다 임명직 사퇴하고 새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냐 마냐
를 두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그냥 좀 온건한 위원회 쪽으로 가자. 파와 아니다. 좀 쇄신을 해야 된다. 파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기기 힘든 선거다라고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을 수도 있고 충격에 빠져드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대통령실이 저 김태우 후보를 사면시킨 것은 있지만 사면시켰다고 어쨌든 후보로 만든 것은 당 아니냐 이렇게 아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리 뭐 당내 쇄신을 한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의 말하자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35%라고 하는 저 지지율의 프레임을 꺾어내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당이 혁신하고 뭐 좋은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이 변화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 있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당내에서의 쇄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뭐 미래비전위원회라는 것은 좀 솔직한 얘기로 보면 예. 자기는 이때 소위원회 정도로 해서 비껴가는 꼼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솔직히 비대위 요구를 저런 식으로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내에서의 메커니즘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의 비판적 시선들을 당이 가로막아서 안 된다. 예. 막을 수 없다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혁신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비주류들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멘트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패, 완패라는 현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민심 이게 확인이 된 선거였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에 상당히 책임이 있으세요. 폭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당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코멘트들이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론, 아직 여당은 이 쇄신책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오늘 최고위를 일단은 취소한 상황이에요. 일종의 자중질환.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앞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 정도 충분하다? 안 하다? 아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질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떠나서 일단 졌잖아요. 그 차이도 17% 이상 났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일단은 이제 국민의 힘이 됐건 용산이 됐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분골 쇄신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보고 말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도 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멘트를 보면 뭐 그 아주 일상적인 멘트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았는지. 또 그 멘트 중에 좀 경악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지도부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강서구청의 어떤 선거 패배를 별거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는 거죠. 야, 저 일부 최고위원회 발언이라고 전해지는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가 버틴다. 이 말은 우리도 버티자. 이렇게 아니, 사실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사법 적절한데요. 리스크를 이해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별거 아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이대로 가면 망하죠.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근데 예. 그 본인들이 배가 어떻게 침몰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 당만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통령실도 이제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측면도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이념에 치부친 그러한 발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삼가를 해야 하고요. 계속 민생 얘기하잖아요. 추상적인 민생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구체적인 민생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걸 다 제쳐두고 단지 서로 어떤 진영 간의 이념 대립만 예.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총선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일부 최고위원이 강하게 지금 당대표 등에게 요구한 거 임명직이라도 일괄 사퇴하라. 그 정도는 지금 당 지도부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위원회로는 안 되고 그 말이신 거죠? 그건 최소한이죠. 최소한이다. 좀 더 강해야 하는데 더 강해야 돼요. 임명직 정도가 사퇴를 하는 걸로 과연 이게 마무리될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적어도 그 정도도 안 하면 이거 뭐 변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이대로 가다가 총선 아무튼 대충 잘 치러보겠다. 이거 해도 되는 거잖아요. 대충이라는 건 없거든요. 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한마디 보탰다고 합니다. 홍 시장입니다. 강서 보선의 역대급 참패는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당정쇄신이 시급하다. 당정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박소연 수석께서도 뭐 선거 많이 해보셨지만 윤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었던 대통령이 무려 7%포인트 앞섰던 마곡지구 강서에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윤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서서 지지했던 그곳에서 이번에 여당이 크게 졌어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분석.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강서 질 줄 알았는데 졌네. 이게 아니라 이겼던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패배했다라는 그 민심의 변화. 이걸 좀 잘 읽어내야 한다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보수 언론까지의 사설들을 전부 다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일관된 지적들을 보수 언론도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번 그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작은 강서구청장 뭐 기초단체장 하나의 선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결로 판이 커진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뭐 한 게 있어서 이겼습니까? 민주당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너네들은 좀 기다려봐. 회초리 맞을 때 좀 기다려봐. 우선 이 힘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여기부터 우선 심판을 해야, 혼을 내야 이게 더 급하겠어. 이거거든요. 민주당 너네가 잘해서 민주당을 이기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대통령께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패를 한 선거 이후에 아니 공식적인 목소리 하나 나오는 당, 나오지 않는 당 처음 봤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비공식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최고위원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하면 수도권의 현역 국회의원이 누군가 좀 들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공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의원 수가 적죠. 대개 영남에 우리 최영도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남에 국회 현역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천을 받아야 될 이 민감한 시점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패를 하고도 공식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와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잘 하셨던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도 이런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예.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당의 분위기를 전하고 이런 어떤 누군가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같이 좀 이게 당의 무게감이 있고 그럼요. 네. 기강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분이 이제는 좀 나서줘야 된다. 당신이 비대위원장을 잘해서 안정을 시켰던 당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쉬울 것 아닙니까? 역할을 예.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때 그리고 나서 박근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좀 제대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부터 제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대패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이미 이 정도 예측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번 일요일 날 전원 참석하는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 달리 바깥에서 외부 평론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부 당사자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좀 더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논의를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 현역 의원들이 바빠서 부족해서 일요일 날 오후에 만나서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크게 갈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이 강서구청장 패배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 시장의 주고받는 공방이 흥미로운데 함께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 21대 총선 강서 가불병 양당 득표율 17.87%포인트. 저는 그대로 갑니다. 선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 거의 변함없다.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부정해 왔던 것이다. 라며 강력하게 당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맞췄지? 이러면서.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쪽지캐처럼 결과 맞힌 이 전 대표. 어떻게 자기 선거에선 3번이나 못 맞췄냐? 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게 정말 진정성 있는 충고를 하느냐 아니면 흔들려느냐 홍 시장이 한마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선거 빼고 다 잘 맞춘다라는 홍 시장의 이야기도 흥미롭군요.